예, 저는 역사학자고요. 이제 학사, 석사, 박사를 전부 다 역사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로도 뭐 잠시 있었고, 또 오래 있었던 곳은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의 소장으로 오래 있었고요. 지금도 이제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이제 이덕일 역사TV라는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말하는 고구려의 강역은 지금의 이제 요동반도를 넘지 못한 걸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광개토대왕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나오잖아요. 그 광개토는 이름 그대로 땅을 넓게 넓힌 왕이란 뜻인데, 교과서 그려놓은 거 보면 별로 넓힌 영토가 안 나와요. 그런 문제들이 뭐냐면 다 이제 고구려의 강역을 이제 축소시킨 건데, 수나라 정사인 수서라는 책에 보면은 수양제의 아주 측근인 배구라는 신하가 나오는데, 그 배구가 고구려는 원래 고죽국의 영토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고죽국이 어디냐면은 사마천이 사기 열전에 제일 먼저 쓰는 인물들이 백이숙제 열전인데, 계속 백이숙제는 과거 유학사에서는 아주 유명했던 인물이죠. 고죽국은 은나라의 제후국인데, 은나라는 황제국이고 그 제후국인데, 또 은나라는 우리와 같은 동이족 국가였죠. 그래서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아니 신하가 어떻게 황제로 왕을 갖다가 정벌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저항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수양산에 들어가서 이제 풀만 먹다가 이제 죽었다는 그런 인물인데요. 그 고죽국이 있던 영토를 지금 중국에서는 이제 하북성, 북경에서 조금 이제 동쪽으로 오면 하북성 노룡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고죽국의 수도다. 이제 중국 학계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 말하고 있는 고구려의 영토보다는 훨씬 더 이제 서쪽으로 간 것이 그 수나라 양제나 장터종이 공격했던 고구려의 이제 영토인 거죠. 또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당시 수나라 양제나 당나라 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할 때 군사를 어디에 집결시키냐면, 지금 북경 조금 남쪽에 탁군이란 곳이 있어요. 탁군. 거기에서 군사를 집결시켜가지고 고구려를 공격하라는 건데, 그 탁군에서 지금 우리나라 현재 이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말하는 요동반도까지는 천리가 훨씬 넘어요. 그러면 그 군사들을 갖다 우리가 저 나라를 정벌하라 할 때는 국경 근처에 집결해가지고 정벌하게 돼 있잖아요. 천리 가다 지쳐가지고 싸울 때쯤 되면은 지쳐갖고 못 싸우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고구려의 국경은, 고구려와 수당의 국경은 지금의 북경에서 크게 멀지 않은 곳이었다. 이제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부 다 이제 중국 사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강토를 한반도로 보는 거는 언제 그렇게 되냐면, 사실 일본이 간도, 지금 압록강, 두만강 북쪽을 간도라고 하잖아요. 일본이 간도를 1909년에 청나라에 이제 팔아먹고 난 다음에 이제 한반도지, 우리 강역은 고려 조선 강역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반도에 같은 강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단재 신초 선생이 이런 말을 해요. 동아시아에는 여러 나라 민족들이 있지만 결국 남는 거는 진화, 중국과 우리다. 그래서 양쪽이 내부가 분열돼 가지고 서로 내부 통일에 바쁠 때면 모르겠지만, 내부가 통일돼 있으면 두 나라는 반드시 충돌하게 돼 있다. 그렇게 말하죠. 한국사를 하려면 중국사를 반드시 같이 해야 됩니다. 중국사를 보면은 중국이 이제 한 나라가 있고, 한 나라가 전한이 있고 후한이 있는데, 후한 말기에 나라가 약해지면서 위초고, 우리가 삼국지라고 말하는 삼국시대가 전개되잖아요. 그렇게 갈라졌다가 수나라 양제에 의해서 거의 한 300년 훨씬 지나서 통일이 되는데, 수나라 양제가 통일했다는 말을 듣고 그 당시 이제 고구려 임금은 뭐라 그러냐면, 수나라가 통일했다. 그러니까 빨리 전쟁 준비하자. 군기를 수선하고 식량을 비축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 중원이 통일됐으니까 고구려와 전쟁할 것이다. 그건 왜 그러냐면, 통일된 왕조의 임금을 황제를 천자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광개토대왕 비문에 보면은 고구려의 시조 추모왕을 천재지자, 하느님의 아들, 그래서 천자와 자자를 따면 천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중원을 통일한 천자인데 저게 또 하나 천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이제 아시아에 천자가 둘이 있을 수 없으니까 전쟁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중국 사료를 보면은 고구려에서 중원이 통일되니까 그 당시 고구려 영량왕이 수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오면은 빈 객관에 가둬놨다. 왜냐면 간첩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몰래 수나라에 보내가지고 당시 쇠뇌라는 요즘으로 치면 다연발 화살이 있어요. 다연발 총 같은 거. 그 기술자를 돈 주고 빼왔다 해가지고 양쪽이 대등한 관계에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쓰면서 거짓말을 썼다기보다는 사실은 쓰면서도 고구려가 황제국가인데 이 제후국가로 좀 낮춰가지고 서술한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고구려는 희종일관 황제국가였고 황제국가였기 때문에 중원의 통일제국하고 계속 전쟁을 할 수밖에 이제 없었던 거죠. 당태종이 고구려 와가지고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죠. 심지어 당태종이 고구려 전쟁하러 갔다가 이번 부상 때문에 세상 떠나는데 중국 사료는 시 사료에 구당서, 신당서, 자치통감이라는 사료에 당태종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써 있는데 각자 다 틀려요. 그러니까 단제신초 선생은 당태종이 고구려 정벌하러 왔다가 결국 그때 입은 상처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데, 양만춘이라고 안시성주가 나오잖아요. 안시성주는 삼국사기에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조선시대 때 조선 현종임금 때 윤군수라는 인물이 청나라 초기쯤 될 텐데 그때 이제 사신으로 가다가 그 지역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때까지도 당태조 쳐들어온 게 한 640에나 뭐 그 무렵이니까 그때보다 한 1000년 지난 다음에도 그 당시 사람들은 만주 지역의 사람들이 안시성주, 양만춘이 활을 쏴가지고 당태종이 눈을 맞고 결국 그 부상 때문에 죽었다란 말이 계속 구전구전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당태종이 거의 죽을 때쯤 해가지고 만약 위징이 살아있었으면 위징이 이제 당태종의 신하로서 간쟁을 많이 하는 이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하인데 위징이 살아있었으면 나보고 고구려 정벌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너희들은 고구려 정벌하지 말라라고 유언을 남겼을 정도로 당태종으로서는 아주 고구려와 전쟁하다가 고구려를 침략했다가 패배한 것이 아주 이제 뼈아픈 사건이었죠. 그 낙랑이란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고조선 중에 하나가 이제 위만조선인데 위만조선을 중국의 한나라 무제가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설치했다는 4개 중국 식민지 9년이에요. 고대 식민지 9년. 4개 9년인데 낙랑군, 현도군, 진봉군, 임동군 이렇게 4개인데 낙랑군이 그 한사군이라는 4개 9년 중에 가장 중심이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평양에 있다라고 지금까지도 한국 교과서에서는 뭐 지금 사용하는 교과서나 옛날에 사용하는 교과서나 뭐 내년부터 사용할 한국사 중고등학교 교과서나 다 똑같아요. 지금 평양 일대로 다 그려놓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건 우리 학생들에게 그 낙랑군은 고대 중국 한나라의 식민지라는 거예요. 그게 평양이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고대부터 중국의 식민지였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중국 동북공정의 핵심 논리예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그 말한 근거가 다 이 낙랑군을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 북부는 원래부터 우리 땅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이 낙랑군이 어디 있었냐를 보면은 중국 사료의 그 위치가 나와요. 중국 후한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주석에 낙랑군은 옛 조선국이다. 요동에 있다. 제요동. 그리고 장자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낙랑군은 군 중에 조금 크고 그 중에 이제 후한 시절에는 그 군 아래에 낙랑군 아래에 18개 정도의 그 작은 현들이 있었는데 그 현 중에 하나가 장자면인데 그 낙랑군 장자면은 어디 있냐면 그 땅이 요동에 있다. 그 중국 사료는 전부 다 요동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때의 요동은 지금은 이제 중국의 요동반도로 흐르는 요하라는 강의 동쪽을 요동이라 그러는데 이 시대의
고구려의 요동은 그 요하 동쪽의 요동이 아니라 지금의 하북성 일대가 요동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위만조선의 수도가 이제 그 왕엄성이라는 곳인데 그 고지역들의 위만조선의 중심지 지역에 설치한 것이 낙랑군인데 이 낙랑군의 위치가 중국 사료는 지금의 다 하북성에 있다라 그러는데 우리는 아니야 평양에 있어 우리는 중국의 고대부터 식민지였어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건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하기 힘든 나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1945년 8월 15일에 우리 영토는 일부 광복이랬지만 우리의 역사관 정신세계는 여전히 조선 총독부가 지배하고 있다. 이제 그런 비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